생각보다 영상이 길어지네요. 그냥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거는 여기 써놨습니다. 어떤 어린이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심리학적인 실험을 한 결과가 텍스트 메시지에 담겨 있습니다. 이따 보시겠고요. 이 어린이들을 두 패로 나눴어요. 그래서 한 패에게는 너네들 휴대폰으로 카톡하지 마. 예를 들자면 이런 그 조치를 취한 겁니다. 6개월 동안. 그리고 다른 그룹한테는 평상시대로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뭐냐면 휴대폰으로 카톡하고 하면서 아이들이 이 문법이라든지 어문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험군이 있고 대조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조치를 취하기 전에 시험을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실험이 끝난 6개월 뒤에 또 한번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좀 변화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이런 것들입니다. 그 데이터는 여기 있고요. 제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이런 데이터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실험군이고요. 여기는 대조군이고요. 그 다음에 일단 이 실험을 하기 전에 시험 점수가 나와 있고 6개월 뒤에 시험 점수가 나와 있어요. 일단 여기 있는 1, 2, 3, 4는 이게 변수명이 없죠. 그래서 제가 아이디를 부여하겠습니다. 같은 방식해서 일단 여기서는 제가 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까 제 위에서 했던 것처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아이디가 생성됐습니다. 로우 번호를 참조해서 어떤 방법이 편하신 대로 쓰면 됩니다. 일단 제 위에서 이미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있는 변수명들을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제가 요거를 롱폼으로 바꿔서 해보고 싶어요. 일단 여러분들은 이 데이터를 요거는 와이드 폼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일단 아이디가 반복되지 않았잖아요. 50명이 있어요. 이 50명이 있고 절반은 요 그룹에 속하고 나머지 절반이 요 그룹에 속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요 그룹에도 속하고 요 그룹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집단 간 평균 구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한테는 데이터가 지금 두 개 있잖아요. 페어드 티 테스트를 쓰는 때는 같은 사람한테서 시차를 두고 전후 비교를 할 때 페어드 티 테스트 써야 돼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들은 요 데이터랑 비교해 볼 때 요 데이터는 요 데이터랑 비교해 볼 때 서로 독립이 아니에요. 왜냐? 52와 32는 이 사람한테서 나온 거예요. 여기가 좀 낮아졌죠?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처럼 베이스라인이 낮았다가 높아진 사람도 있거든요. 서로 독립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일반적인 그룹 간의 평균으로 하면 안 돼요. 또 test를 써야 되는 경우는 같은 사람한테서 전후 비교뿐만 아니라 같은 개체 또는 같은 대상에게서 서로 관측 지점을 달리한 경우 그 경우도 서로 독립이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강의 상류와 하류를 에서 샘플링 하는데 이강 저강에서 했다고 했을 때 각각 샘플링 지점들이 서로 독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얘는 지금 우리가 여태 봤었던 그런 일반적인 페어지티 테스트랑은 조금 더 복잡한 구조라는 것들을 일단은 염두에 두시고요. 이걸 푸는 요령을 하려면 이건 와이드 폼이 있고요. 롱 폼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롱 폼을 바꿀 때 저는 이번에는 아이디랑 그룹은 그대로 두고 다른 것들은 밑으로 흘려 내려볼게요. 얘를 한번 하면 이런 모양입니다. 한번 봐볼까요? 롱 폼으로 되어 있는 컵, 텍스트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1번부터 25번까지는 이게 실험군이잖아요. 실험군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정돈을 해볼게요. 26번부터 50번까지 26부터 50번까지 또 두 번 반복돼요. 여기는 전, 후 이런 식으로 롱폼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작업들을
실험군에도 한 번 더한 거죠. 이게 쭉 아래로 내리는 롱폼 데이터입니다. 지금 해서 롱폼을 만들었고요. 일단 한번 데이터를 한번 본다면 이렇게 실험군이 있는데 요게 이제 6개월 전후 자료를 모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번부터 25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거예요. 25명을 대상으로 해서 6개월 시차를 두고 한 번, 두 번, 또 다른 실험군 25명에서 6개월 시차를 두고 한 번, 두 번 이렇게 측정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디의 개수는 25이지만 실제로 이 라인은 100이 되는 것이죠. 데이터의 수치는 그걸 우리가 눈으로 본 거고요. 얘네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데코레이션을 좀 해볼게요. 제가 이 부분은 복잡하면 건너뛰어도 좋습니다만 제가 좀 쓰기 편하게 하려고 데이터 롱폼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본다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ID, 그룹, exam, 스코어, exam 그리고 스코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별로 와닿지 않아 가지고 제가 지금 이름을 바꿔보고 싶어요. 그룹이라는 것들은 만약에 여기가 컨트롤 그룹이라면 컨트롤스라고 한다면 제가 0으로 코딩할 거고 실험군의 경우에는 1로 코딩할 거예요. 그래서 트리트먼트 팩터라는 이름으로 저장할 거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제가 그걸 팩터화 시킨 다음에 수치니까 각각에서 레이블을 붙일 거예요. 하나는 컨트롤이고 하나는 대조군이고 하나는 실험군이다. 제가 좀 이해하기 쉬우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exam이라고 되는 것들이 하나는 베이스라인이고 하나는 6개월 뒤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베이스라인이면 0으로 코딩할 거고 그 다음에 6개월 뒤 거라고 한다면 1이라고 코딩할 거예요. 그래서 exam fc라고 제가 이름을 붙일 겁니다. 아직은 뉴메릭이니까 0일이라서 얘를 팩터화 시킨다고 한다면 다트 덮어쓰기 하면서 요거는 베이스라인으로 요 1은 6개월 뒤로 이렇게 해서 덮어쓸 겁니다. 그리고 아이디도 이게 범주화 시켜서 덮어쓰기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잘 되는지 보신다면 확인될 수 있고요. 제대로 됐는지 제가 표를 한번 만들어 본다면 위에 있는 것이 재현됐죠.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그렇죠? 레벨도 본다면 이것도 잘 나타나 있구나.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벡터화 되어 있는 것들은 레벨로 이렇게 잘 표시가 될 수 있어요. 이거 갖고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GG 플러스를 그린다고 한다면 이렇게 그려볼 수 있어요. 지금 이 exam이 지금 최초에 있었고요. 시행 전 그리고 시행 후 대조군이 있고 실험군이 있습니다. 요 카톡 못쓰게 하는 실험을 하기 전에는 두 집단이 별로 시험 점수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6개월 뒤에는 조금 차이가 발생해요. 이 점수 뭔지 모르겠지만 이 스코어의 차이가 좀 발생한 겁니다. 아무튼 이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얘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얘를 대조군, 얘는 실험군입니다. 이번에는 이것을 간격을 나눠 가지고 전, 후, 전, 후 이렇게 해봤어요. 그리고 각각의 사람들을 이렇게 라인으로 연결시켜 봤어요. 그래서 이게 대조군에서는 떨어지는 패턴이 조금 보이지만 이 차이가 크진 않아요. 근데 실험군의 경우에는 떨어지는 패턴이 가끔 올라가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있어요. 얘네들을 헤어제 테스트로 할 수 있을까? 또는 리니어 모델로 검증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하는 그 과정들을 밑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저는 6개월 전후에 대한 것들을 따짐에 있어서 원데이터를 한번 갖고 해봤어요. 아까 롱폼이 있었죠?
롱폼 말고 그 와이드 폼에서 얘랑 차이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52랑 32, 요 차이. 이 차이가 0이면은 차이가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차이를 제가 변수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한다면 요 하나가 생겼어요. 요 차이는 원래 0이어야 돼요, 사실. 그죠? 아무런 그런 것이 없다면. 그래서 제가 컨트롤만 뽑아가지고 한번 실행시켜서 t-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해봤더니 0.05에서 끝낸다고 한다면은 조금 컨트롤 요 차이가 유의한 차이가 0.05에서 한다면 아니다 라고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페어드 t-테스트 컨트롤만 봤을 때 여기서 어떨까요? 컨트롤 이번에는 대조군이 아니라 대조군이 아닌 사람들 수렴군만 뽑아가지고 t-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0이 아니에요. 그쵸? 확실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지금 저는 t-테스트를 2번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해놓고 보니까 이게 최선일까? 왜냐하면 여기서는 요 그룹만 써야 되잖아요. 여기서는 요 그룹만 써야 되잖아요. 얘를 한꺼번에 쓸 수는 없을까? 그럼 샘플 사이즈를 늘리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본 방법은 이겁니다. 일단 요 그 베이스라인 그 위에서 그냥 그대로 갖고 한 번 더 쓰긴 했는데 위에서 했으니까 이거 상관없죠. 바로 들어오려면 모를까? 그 일단 요 디퍼런스 스코어를 갖고 있고요. 사실 그룹 간의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보고 싶었어요. 요 그룹과 요 그룹엔 차이가 있네요. 그렇죠? t-테스트라는데 함수형으로 쓰는데 얘가 위에서는 0이냐 아니냐로 봤잖아요. 이번에는 그룹 간의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 본다면은 같은 대상으로 하는 컨트롤에 속한 사람들의 전후 차이, 트리트먼트에 속한 사람의 전후 차이를 보는 데 있어서 이 그룹과 이 그룹의 차이가 나는지 보겠다는 거잖아요. t-테스트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베리언스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잖아요. 다르다고 이미 여기서 테스트를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데 디폴트는 이거는 F니까는 그냥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봤더니 이게 요 차이는 확실히 있다. 이 실험군 내에서 차이가 이 컨트롤에서 차이와 비교해 볼 때 유의한 차이가 있고 이 모든 데이터를 써봤을 때 그렇죠. 저는 이렇게 그룹을 쪼개서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샘플 사이즈가 작아지니까 같이 집어넣고 한 이 방법을 추천해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얘를 T로 한다면은 결과가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르게 나오거든요. 뭐 어떤 거나 어퍼치나 매치나 둘 다 0.05 이하니까는 하면 어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려고 한다면 얘를 F로 놓고 써야 돼요. 왜? 이 두 그룹 간의 분산이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이 t-테스트는 얘가 디폴트가 F예요. 안 쓰고 해도 결과가 같아요. 디폴트가 F예요. 사실. 근데 제가 이렇게 쓴 거는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t-테스트를 쓰면서 이 모든 데이터를 이용해서 쪼개지 않고 한꺼번에 하는 방법을 보여드렸고 이게 추천한 방법이었어요. 그럼 롱폼으로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는 제가 공리를 좀 해봤는데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본 수업 시간에 얘기하면서 조금은 혼란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질문할 때 그러면은 그 그룹을 쪼개서 각각 롱폼에서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신 거거든요. 저는 한꺼번에 할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해 봤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일단 롱폼에서 일단 여기 쪼개가지고 각각 하면 위에서 한 거랑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쪼개지 않고 한꺼번에 한다면은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롱폼을 봐볼게요. 롱폼을 본다면은 1번부터 지금 한꺼번에 한다면은 여기서 지금 어 잠시만요. 한번 일단 돌려보겠습니다. 요거는 컨트롤만 뽑아가지고 돌려본 거예요. 이렇게 한다면은 뭐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어, 이 방법은 각각 쪼개서 한 거고요. 아까 위에서 한 거랑 내용이 조금은 자, 제가 위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쪼개서 한 것들이랑은 내용이 같을 거예요. 지금 요거는 t테스트 와이드 폼으로 쪼개서 한 것, 그리고 여기서 t테스트로 롱폼으로 해서 쪼개서 한 것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똑같은 거죠. 여기도 t테스트로 쪼개서 한 거랑 여기 롱폼으로 t테스트 쪼개서 한 거랑 같아요. 똑같은 건데 롱폼으로 합쳐서 하는 것들은 잘 안 돼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디그리 프리덤이 달라요. 이거는 두 개를 합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롱폼을 여러분들이 어, 열어서 보면 지금 여기서는 트리트먼트 갖고서 지금 트리트먼트 차이가 있는지 보겠다는 거잖아요. 트리트먼트 차이가 있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근데 컨트롤에서부터 쭉 나가다 보면은 베이스라인이 있고 이 두 그룹이 있어요. 이것이 한꺼번에 묶여버린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 컨트롤과 이 트리트먼트를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페어드라고 하는 옵션을 쓰게 되면은 그런 질문이 있었긴 했었는데 어떻게 그러면 애들이 같은 사람한테 온 것을 식별할 수 있느냐라고 보는데 여기에 있는 순서를 갖고서 열의 번호를 갖고서 얘네들이 같은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여기 트리트먼트 첫 번째가 컨트롤의 첫 번째라고 지금 하는 거랑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럼 사실상 이거는 두 개가 다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즉 1번 아이디와 26번 아이디가 같은 사람이 아니죠 사실 여기. 그러니까 이거는 데이터의 특성을 온전히 반영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두 개가 합쳐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그걸로는 안 풀린다. 하려고 한다면 위에 있는 와이드 폼을 써가지고 여기 차이를 구한 다음에 이렇게 쓰는 방법이 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결론적으로 이것이 모든 데이터를 쓰면서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룹 간의 차이는 존재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수업 시간에 요거 non-linear mixed defect 모델 갖고서 풀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걸로 한번 제가 해봤더니 결과가 거의 같이 나왔어요. 왜 다르냐라고 한다면 사실 정확한 모델이 달라요. 걔가 모델의 구성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얘도 결론적으로는 이게 그룹 간 차이가 있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같이 해보시죠. 오늘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 설명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가 푼 것들과 비교해서 셀프 리밸류에이션을 하시고 저에게 질문이 있으면은 찾아오시거나 아니면은 이메일로 하시면 좋겠고요. ETL에다가는 제가 다음 수업 시간에 배워야 될 내용과 그리고 그 페어듀티 테스트에 관련된 꼭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내용을 어, 문제를 섞어서 예습과 복습을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에서 많은 이야기 나왔지만 페어듀티 테스트는 가슴 앞다리 뒷다리 갖고 제가 정리를 아래 해놨으니까 요거만큼은 꼭 기억해라. 그래서 페어듀티 테스트를 쓸 때 와이드 폼으로든 롱 폼을 쓰는 것들을 할 때 그 사슴의 앞다리 뒷다리 비교하는 그 예제를 통해서 제가 정리해 놓은 거 요거만큼은 다른 건 몰라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텍스트 메시지 관련된 그 예제는 생각해 보니까 풀다 보니까 난이도가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여유가 되는 사람은 이거 다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나는 꼭 이것만큼은 핵심적인 걸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한테는 요 맨 마지막에 제가 사슴 예제로 해놨던 것도 요것만큼 꼭 기억하라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오늘 수고 많았고요. 여기까지 앱서 서비스, 긴 앱서 서비스 마치겠습니다.